개장 전 80분 오늘장으로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한국 증시 훈풍, 더 세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입니다. 양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었던 이유는 바로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커진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죠. 물론 그 이후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요. 어제 아시아 시장 전반이 강했습니다. 우리 증시 섹터단에서는요. 금리 인하 시기 수혜주, 소위 성장주들이 강했습니다. 로봇, 바이오, 2차 전지가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로봇은 개별 이슈까지 겹치면서 보시듯이 특히 강했는데요. 이 세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증권주도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 가능성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상법 개정안 이슈도 겹쳤죠. 증권 지주사뿐만 아니라 중기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 이슈일 만큼 이 역시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듯이 1차 개정안은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와 독립이사 확대 등이 있었던 가운데 어제 통과된 2차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입니다.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한마디로 커진 건데요. 2차 개정, 벌써 시장의 시선은 3차 개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 9월 정기국회 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입법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관련 입법 로드맵 역시 계속해서 따라가 봐야겠고요. 관련주 전략은 오늘장 전략에서도 함께 세워보시죠.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세법 개정안, 특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어제 구윤철 부총리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늦지 않은 시기에 잘 판단하겠다며 또 한 번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계감 가지며 정책 변수들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으로 움직일 마켓 무버, 앞서 특파원과 함께 체크해본 내용,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죠. 중요한 만큼 복습과 함께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시작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로 회담은 긴장감을 갖고 시작을 했죠. 일정도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했고요. 다만 큰 돌발 상황은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신들 역시 회담에서는 긴장을 피했다고도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요. 한국 기업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오간 말들을 좀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한국이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며 그렇다고 뭘 얻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대북대화 그리고 안보에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고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두고는 조인트 벤처, 즉 합작사 설립을 언급, 안보 문제를 두고는 미국의 무기 성능을 자랑하며 한국이 미국의 우수한 무기를 구매해 가길 원한다는 식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즉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압박한 건데요. 여기에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문제도 언급을 했죠. 그래도 확실하게 컨센서스가 형성된 부분 바로 조선과 대북 관계 내용입니다. 조선을 두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카 프로젝트를 시사하며 미국이 현재는 조선 능력을 잃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을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한국산 선박 구매와 함께 한국이 미국 내 조선소를 운영하며 미국 인력을 활용해 조선 산업 부흥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미국 조선업과 제조업 르네상스에 함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진 건 아니라서 향후 발표 내용들 계속해서 따라가 봐야겠고요. 또 강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부분은 남북대화죠. 대북대화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라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라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세기를 열어달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라는 발언에 조금은 웃었고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만나고 싶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시장이 크게 기대했던 원전과 반도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 이런 가운데
조선은 세부 발표 내용은 없었지만 한미 협력에 있어 주요 열쇠이며 에너지 협력 확대는 LNG선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 이 관점들에서 개장 이후 각각 섹터들에는 주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이 됐고 정상회담 발언에서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개장 직후 남북 경협, 대북주 반응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전문 경영인 16명으로 구성된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0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얼마나 투자하는지 혹은 투자 계획을 늘리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0기를 구매한다고 하기도 했죠. 이렇듯 구체적인 보도 내용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게 될 텐데 이에 따라 관련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개장 이후 관전 포인트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 시장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간밤 야간 선물 0.4% 빠지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나 기대감도 미국 시장에서 힘이 좀 빠졌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표면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크게 없었던 만큼 오늘 시장 자체에 강한 동력이 되어줄지는 아직 미지수죠. 앞서 향후 관점 포인트로 체크해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규모 혹은 조선업 관련 세부 협력안 그리고 실무자 차원에서의 협정안 등이 이후 분위기 형성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체크해 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가장 많은 거래량과 상승률로 코스피 시장 상승률 1위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국영수력청이 발주한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 소식을 장마감 후에 공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에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바이오주에 훈풍 불었죠. 신풍제약도 1.87% 상승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뒀던 시점이기도 했죠. 남북 경협주도 이름 올렸는데요. 부산산업 강세였습니다. 개임 회담에서 대북과 관련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만큼 오늘 남북 경협주 움직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모티브링크가 4.5% 올랐습니다. 자율주행 레이더 전문 기업인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도 함께 오른 모습 특징주기고요. 바이오주 섹터 전방의 훈풍으로 메타바이오메드는 모티브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2.46% 올랐습니다. 파크 시스템트 하이브리드 본딩용 신규 계측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고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차세대 HBM 제조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 패키징 기술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급을 겨냥합니다. 이 기대감에 2.24% 올랐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통신용 해저 케이블의 자국 사업 참여를 차단 방침을 밝혔죠. 여기에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은 대한전선에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카타르 국영 수전역청이 발주한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 규모는 약 1,804억 원으로 지난해 대한전선의 매출의 5.5%에 해당하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케이블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공시에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대한전선. 이번 달 중순엔 베트남 생산법인이 750억 원을 투입해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장 건설 계획도 밝힌 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티드링크인데요. 현대차, 기아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핵심 전력 변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 변환 시스템의 설계부터 검증, 양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는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티브링크가 주목받았습니다. 앞으로의 판매량 성장세에 주목한 거죠. 현대차, 기아의 미국 내 전체 판매량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었고요. 올해 1월에서 7월 21.1%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기아의 10대 중 2대는 친환경차인 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자세한 분석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이 조선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유일한 파트너라며 원전 협력 확대 또한 원한다는 발언을 내놨고요. 이외에도 이재명 대통령 바이오 혁신 연구 개발과 관련해 한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듯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발언들이 아직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속보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특징주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애프터마켓에서 대한조선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1,804억 원 규모의 카타르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더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본건과 관련해서 추가 상승률은 일단 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정규 시장에서 0.9% 상승 마감한 이후에 애프터마켓 장중에는 이제 3.7%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3.3% 상승 마감해서 상승률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804억 규모의 카타르 초고압 케이블 설치 프로젝트와 관련한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400kV와 220kV급 초고압 케이블 시스템과 여기에 디자인, 설치, 그리고 시공을 일괄로 처리하는 풀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계약이 남은 상황에 향후에 이제 변경 사안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회사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1,804억 원이라는 이 규모는 대한전선 작년 매출의 5.5% 수준인데요. 이 분기말 기준으로 한 2조 8,900억 원의 잔고가 누적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6.2% 정도의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대한전선으로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좀 적당한 사이즈의 프로젝트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주는 이제 물론 긍정적이지만 주가가 해당 프로젝트의 추가 상승을 유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또 이러한 점에서 애프터마켓에서도 2%대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가 연도별로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하반기부터는 마진율 높은 프로젝트들이 반영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의 리포트가 많이 발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보시면 최근 한 달간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수하는 등 향후 이익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을 지금 수급이 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 수주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티브링크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는데 일단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모티브링크가 정규 시장에서는 0.8% 상승 마감을 해서 장중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7.5%까지 상승했다가 결국 5.5% 상승 마감했는데 사실 특별한 재료가 나온 것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모티브링크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전장용 전력 변환과 전자제어 솔루션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요 고객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시스템을 좀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2월 20일에 공모 가격 6,000원으로 코스닥에 입성을 해서 상장 2거래일 만에 장중 최고가인 22,850원을 기록한 이후에 일단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고 현재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 대비 무려 단기간에 63%나 하락한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공모가가 최상단 밴드에서 결정되었고 상장 당시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했지 않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900억만 원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전년 대비 무려 98% 가까이 감소하는 모습에 주가 하락폭이 좀 더 심화되었지 않을까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날 6개월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전체 물량의
무려 69.1%가 해저였는데 아무래도 해제 물량 비율이 컸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점도 주가 하락폭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호예수 해제 이후 주가는 사실 뭐 하락하지 않고 큰 변화 없이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이에 따라서 보호예수 해제 이슈는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히려 고점 대비 낙폭이 가대한 것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상반기 지금 이익 수준이 작년 대비 상당히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순이익 기준으로 6억 7천만 원밖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무려 67% 감소했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는 좀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신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로봇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전일장 로봇 섹터가 5% 넘게 아주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우선 노란 봉투법 통과로 파업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들이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요. 또 엔비디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신경망 플랫폼, 이른바 뉴브레인을 공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간밤 최신 로보틱스 칩 모듈인 제슨 AGX 소르를 3,499달러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로봇의 두뇌라는 별칭처럼 로봇 개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출시됩니다. 이번 발표는 엔비디아만의 행보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로봇용 SoC와 추론 플랫폼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국내 산업용 로봇 기업들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산업용 AI 로봇의 지능화 전환이 본격화됐다며 단순 작업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형 로봇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HD 현대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등 국내 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도권을 잡을 기업은 어디가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사형 치료제 위고비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약 40만 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1만 건 수준이었던 처방 건수가 올해 들어서는 5월과 6월 각각 8만 건을 넘겼습니다. 다시 말해 불과 반년 만에 7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글로벌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그로스 리서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올해 33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3% 이상 성장해 2030년에는 733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내 기업들의 기회겠죠. 제형 플랫폼, 그러니까 약을 어떻게 투여하고 체내에서 작용하고 만들지에 대한 기술 차별화를 확보한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전략적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고 또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자세한 분석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제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로봇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겹치면서 일제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노란봉투법 영향에 더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뉴 브레인을, 그러니까 로봇 신경망 제품을 출시할 거란 소식이 공개가 되면서 강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제슨 AGX 토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로보틱스 칩 모듈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성으로 사실 뭐 정책 관련주의 하면서 향후 미래 기술 먹거리로서 계속 재료가 새롭게 나타날 때마다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도 사실 국내 로봇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밤이었죠. 이제 새로운 로봇 제어 기술 로봇
로보틱스 칩 모듈을 발표를 했는데 이미 그것이 시장에 좀 알려진 바가 있었고 또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로봇이 이제 인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10일에도 로보틱스 및 물리적인 AI 개발을 위한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 명칭이 이제 코스모스 리즌이라고 불리는 추론 기반 비전 언어 모델인데 로봇이 인간처럼 기존 지식과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을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설계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델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상식에 기반한 지시된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모델 자체가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 이후 향후 계획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는 등 실제 환경 테스트를 최소화를 통해서 저비용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되는 분야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현재 데이터 센터 GPU 시장을 넘어서 로보틱스 AI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물리세계와 디지털세계를 연결하는 AI 생태계의 확장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제 상승 중에 하나였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인력을 대체하기까지는 사실 장기적인 그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과연 대체함에 있어서 정말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지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개별 종목 단에서 자세히 보시면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좀 대응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와 관련해서는 품절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위고비 관련해서는 처방이 좀 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주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에서 상당히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 위고비의 어떤 그 처방건만 해도 최근 들어서는 더 그것이 월간으로 8만 건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1분기 비만 치료제 매출이 1,0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3% 성장했고요. 또 2분기에는 또다시 1,633억 원을 기록하면서 직전 분기였던 1분기 대비 50% 이상 성장하는 기록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3분기에는 체중 감소 효과가 더 강력한 일라이딜리의 마운저까지 가세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마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출시된 지 지금 5일 만에 약국에서 재고가 소진될 정도로 처방이 위고비 대비 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운자라고 현재는 지금 일회용으로만 허가되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비쌀 수 있겠지만 향후 약병에 담긴 바이알과 4회분이 1개 주사기에 담긴 퀵펜 제형 등도 시판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시장 성장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비만 치료제가 피하 주사제를 시작으로 이제는 입으로 먹는 경구용과 또 1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게 있는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도 다수의 회사가 지금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증권사의 보고서가 그래도 좀 다수 나오는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이 이제 한미약품, D&D 파마텍, 일동제약이 좀 다수의 보고서가 발간돼 있는데 사실 목표 주가가 없는 종목들도 이 안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검토해 보신 뒤에 매매에 좀 임하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주 전략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반도체주를 움직일 수 있는 뉴스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규제를 의식해서인지 TSMC가 2나노 공정에 있어서 중국산 장비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는 니케이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소부장주들의 수혜가 기대되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TSMC가 지금도 이제 3나노 제품은 양산하고 있는데
3나노 제품에서도 사실 중국산 어떤 뭐 장비를 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일단 일정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그거를 일단 중단을 했었는데 향후에 지금 이제 2나노 생산 라인부터는 지금 중국산 장비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TSMC가 지금 중국 반도체 장비회사 중웨이 반도체와 중국 기업 산하업체인 미국 메슨 테크놀로지 장비를 주로 사용해 왔다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따라서 올해 내로 이제 대만 북부 신주에서 2나노 공정 제품 양산이 시작될 텐데 그때부터 대만 남부 가오슝과 미국 애리조나에서도 2나노 제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실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중국산 재료 이용도 줄이기 위한 조세를 진행했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사실 지난해 미국에서 반도체법 지원 아래 건설된 미국 공장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 이에 이제 TSMC는 미국 보증을 받아 애리조나주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의 조치가 모든 생산물에 적용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 장비를 제외한다면 반도체 장비를 공부할 수 없는 업체는 사실 일본, 대만, 국내 기업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국내 소부장주 중에서도 TSMC와 이미 거래하고 있는 종목이나 거래 경험이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HP, SP, 인텍플러스 등의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파운드리는 이제 TSMC가 경쟁각에 있는 관계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속한 소부장 종목들은 독과점이 아니라면 수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잉과 관련해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공시 내용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보잉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구매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체크를 해보면요. 보잉과 관련해서는 항공기 100세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GE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해서는 엔진과 정비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규모는 137억 달러라고도 밝혔습니다. 지금 한미 라운드 테이블에서 투자가 발표가 됐고 기업별로 세부적인 투자 내용들이 속속 공개가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속보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이번에는 폴더블 폰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 초슬림폰인 아이폰 에어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 디자인이 내후년까지 3개년 연속으로 대체적으로 바뀔 거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하면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상황.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일단 지금까지 애플은 디자인 쪽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AP나 운영 체계, iOS 인터페이스 개선에 더 집중하면서 사실 디자인은 5년 전 출시한 모델 거의 대동소이한 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이폰의 점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번 디자인 개편은 애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슬림 모델이 출시될 경우 성능은 일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수명과 후면 카메라의 성능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슬림 모델과 동시에 기존 프로라든지 프로 맥스도 또 이제 4세대 모델이 출시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애플이 내년에 이제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가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어떤 혁신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오는 내년에 더 대한 기대가 좀 더 관심이 가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해서는 사실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시중에서도 시장에서 많이 지금 주목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파이nem텍이라든지 세경 하이테크, UTI 등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아주 큰 상승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 아직까지 출시 이전 어떤 오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보십니다. 따라서 일단 상당히 좀 이제 이번에 내년 이후에 애플의 점유율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상승이 높아지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애플 부품주로 LG 인네트워크 정도도 조금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자세한 분석과 이야기 뉴스 체크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